오늘 신청하신 분들이 아직 다 안 오신 것 같고 시간이 점점 더 많이 늦어질 것 같아가지고 교육을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성록실 먼저 계시나? 저기 이 교육 장소를 마련하시느라고 애를 쓰신 우리 성록실님께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지난번과 강사는 동일한 강사입니다. 지난 여름입니다. 이렇게 오셔서 대단히 반갑고요. 다행히 그래도 병원같이 멀지 않고 가까운 데 있어서 참여 인원이 정말 지난번보다 좀 많은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쁜 마음입니다. 오늘도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의 내공이 한층 더 증진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교육 시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해대람입니다. 다른 때는 모르겠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앉아 계시고 제가 서 있으니까 어디 회사 무슨 워크숍에 와서 장기자랑 사회를 보는 듯한 약간 기분이 듭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번에 저희 포커스피아에서 매월 정기 교육을 하면서 처음으로 DVD를 만들었습니다. 그 DVD는 저번 교육을 참가하신 분은 알겠지만 3개 편으로 나눠져서 1시간씩 3시간 분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강의를 했지만 제가 이제 편집을 하는 과정에서 집에서 가끔 이제 제가 강의한 DVD를 틀어놓고 이렇게 볼 때가 있는데요. 제가 강의를 하지만 참 재밌어요. 너무 재밌고 이 1시간짜리가 3편인데 1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내가 강의를 하다가 저런 얘기를 다 했구나 하면서 제가 스스로한테 막 배웁니다. 그래서 2월달에 그 강의를 참석하신 분들은 본인이 다 이해를 하셨고 충분히 어떤 교육 과정을 다 습득을 하셨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도 볼 때마다 배워요. 그래서 혹시라도 참석을 하셨더라도 어떤 기념비적인 작품이고 어떤 돈을 떠나서 그냥 예전에 심형래가 애기 봐주는 비디오라는 걸 만들어낸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용은 별로 없는데 그걸 틀어놓고 이렇게 있으면 애기들이 비디오 앞에 텔레비전 앞에 떨어지지 않아. 오지도 않아. 고치지도 않아. 그래서 사진가들을 위한 사진가 봐주는 비디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틀어놓으시면 굳이 자세하게 공부하는 자세로 듣질 않더라도 백그라운드로 흘려만 놓으시더라도 좀 유쾌한 내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약간 교육 시간이 20분 정도가 지체가 됐는데 오늘도 갈 길이 먼데 일단 지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강의 때 제가 첫 번째로 드렸던 말씀 복습을 한 10분간에 거쳐서 간단하게 하고 넘어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월 교육 DVD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진은 잘 찍은 사진이 있고 그래서 잘 찍은 사진은 누구나 잘 찍을 수 있다고 했어요. 찍다 보면 만장에 한 컷이 나와도 잘 찍은 사진은 잘 찍은 사진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정의를 내리기를 사진을 잘 찍는다라는 정의를 어떻게 내렸습니까? 사진을 잘 찍는다는 사진을 찍어놓고 어디 게시판에 올렸을 때 추천수가 높은 사진이 아니라 그게 잘 찍은 사진이 아니라 사진을 잘 찍는다는 것은 찍는 사람의 의도대로 사진이 나왔을 경우 즉 내 의도대로 내 원하는 사진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잘 찍는다고 정의를 내렸어요. 정의를 내렸고 그러면 의도대로 잘 찍기 위해서는 사진을 잘 찍기 위해서는 크게 3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크게 3가지가 필요한데 저번 강좌 때 참석하셨던 분들 큰 3가지가 뭐였었죠? 사진을 잘 찍기 위한 큰 3가지 요소가 제일 중요한 게 사진은 많이 찍으면 돼요. 많이 찍으면 되는데 뭐를 바탕으로 많이 찍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기술을 바탕으로 많이 찍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기술을 바탕으로 많이 찍는다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진을 찍기 전에 생각을 하고 생각한 대로 많이 찍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게 말 마지막에 뭐라 했죠? 강렬아 미달이 있는데 갔다 와. 자, 이 3가지가 충족이 되면 진짜 본인이 원하는 사진을 만들 수 있고 솔직히 말하면 남들이 얘기하는 잘 찍는 사진을 잘 찍는다는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는 어떤 거를 중점적으로 다룬다고 했습니까? 사진에 대한 기술을 다루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물론 출사라든지 데 나가면서 경험을 할 수도 있고 감각을
키워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지금 중요시하게 여기는 부분은 사진적 기술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사진을 잘 찍기 위한 기술적인 요소를 5가지를 제가 저번 강의 때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첫 번째가 뭐였죠? 제일 첫 번째가 요거의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사진을 잘 찍기 위한 기술적인 요소 5가지. 저번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똑똑한 학생은 선생님이 여기다 적어주지 않더라도 제목을 적고 내용을 적습니다. 근데 약간 한 학생은 어때요? 3시간 동안 적고 갔는데 들어있는 내용이 어때요? 여기 있는 칠판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걸 하나 갖고 1시간 동안 떠들었는데 분명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메모지 뭐라고 돼 있어요? 기술 딱. 몇 달이 지난 다음에 메모장을 열어봅니다. 내가 언젠가 사진 강의를 듣고 왔으니까 뭐만 써있어요? 기술. 이게 무슨 기술일까? 작업의 기술인지 사진의 기술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즉 제가 일일이 다 못 적어드리더라도 알아서 풀어서 적어드릴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3가지가 뭐라고 했어요? 사진을 잘 찍기 위한 3요소. 그 중에 지금 말씀드린 5, 자세한 내용은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흔들림 자매가 뭐였어요? 초점이 잘 맞은 사진. 초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지금 쓰는 대부분의 카메라들은 다 오토포커스를 지원합니다. 그렇죠? 오토포커스에서 자동으로 초점을 잡아주는데 어디 초점이 안 맞는 사진이 나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초점이 잘 맞는 사진의 숨은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한 단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심도. 심도를 내 마음대로 조정을 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피사체에 원하는 심도를 세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예를 들었어요? 연예인 둘이서 연예인 하다 딱 걸려서 넘어갈 때 그 상황이 어떤 심도가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리기의 역할이 뭐라고 했습니까? 빛에 들어오는 양을 조절하는 게 조리기지만 앞으로는 뭐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조리기는 무조건 심도다. 그렇죠? 그리고 초점 다음에가 뭐였죠? 노출이 잘 맞는 사진. 오늘의 메인 테마가 바로 노출입니다. 노출의 기본이 뭐예요? 어떤 노출을 유지해야 됩니까? 적정 노출. 이제 날이 좀 따뜻해지고 여름이 다가오면서 이제 오버 노출의 이제 계절이 드디어 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날이 오기를 많이 기다렸죠? 추운 겨울 동안에. 자, 노출은 항상 어떤 노출? 적정 노출을 유지합니다. 오늘 요거 갖고 많이 얘기를 했고, 그 아래가 뭐였었죠? 구도가 잘 맞은 사진, 일단 적기가 뭐하니까 이렇게 적어주겠습니다. 자, 구도는 감각적이고 예술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지켜야 될 원칙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원칙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도에 대해서는 감각적인 것도 있어요. 사진을 보면 저 사람 사진은 참 감각적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똑같은 장소를 가지고 똑같은 렌즈를 가지고 여기 모이신 분이 사진을 찍더라도 사진이 다 똑같은 사진이 안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어떻게 구도를 잡고 들이댔느냐 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감각을 침해할 생각은 없습니다. 뭐예요? 그래도 알아야 될 교과서적인 기본적인 구성을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고 오늘은 이 2가지에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고 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번호를 붙일 때 장비에 대한 이해를 몇 번으로 붙였습니까? 저번에 0번. 그렇죠. 이거는 우선순위가 없을 정도로 정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이거를 모르고서는 사진을 찍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가다 보면 초보자 입장에서 보면 카메라를 잘 다루는 사람을 보고 사진을 잘 찍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이거는 사진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없으니까. 모르면 물론 사진을 못 찍겠죠. 근데 사진의 결과물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고 장비를 잘 안다고 사진을 잘 아는 건 아니죠. 그렇죠? 뭐 그런 사람들 많아요. 보면 뭐 각 카메라의 그 중고 가격대부터 시작을 해서 렌즈별 스펙부터 시작을 해서 뭐 얘기하면 뭐 다 나옵니다. 아니 근데 빠삭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사진의 결과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자, 흔들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흔들림은 뭘 컨트롤한다고 했습니까? 흔들림은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요소 중에 뭘 컨트롤한다고 했어요? 셔터 스피드. 셔터 스피드를 컨트롤하는 거고, 초점이 잘 맞은 사진은 뭘 컨트롤하는 거예요? 힘들을 조정하는 게 뭡니까? 역할의 조정. 제가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부탁 아닌 부탁을 드리면서 뭐라 그랬어요? 반셔터를 누르면 내가 세팅한 대로 조리개 값은 왼쪽에 뜨죠? 그리고 오른쪽에 뭐가 들어와요? 셔터 스피드. 그래서 조리개는 내가 세팅을 해놨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적어도 지금 내가 찍는 상황에서 셔터 스피드가 몇이 나오나 정도는 굳이 외우지는 않더라도 한 번씩 봐주십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그렇게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얘기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사실 다 찍고 하는데 ISO가 몇이에요? 1600이에요. 그렇죠? 근데 찍을 동안에 셔터 스피드를 봤다는 뜻이에요? 안 봤다는 뜻이에요? 한 번도 안 봤다는 뜻이에요. 설사 봤더라도 머릿속에 뭐가 작동을 안 했습니까? 내추기에. 내추기에는 뭐로 된다고 했어요? 경험을 위해서. 왜냐하면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조리기에 이러한 셔터 스피드가 나오는가를 경험상 해본 사람은 아는데 반시타 눌렀을 때 왜 이렇게 셔터 스피드가 많이 나오지라고 느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어때요? 그냥 찍는 거예요. 보통 기준이 ISO 100인데 ISO 100하고 1600하고 몇 스톱 차이가 납니까? ISO가 한 스톱이 몇 배씩 움직여요? 곱하기 2, 2분의 1씩 움직여요. 100에서 1600이 몇 스톱입니다. 100, 200, 400, 800, 1600. 몇 스톱이요? 4스톱. 아무리 경험이 없다고 치더라도 지금까지 사진을 그래도 수천 컷, 수만 컷을 찍으면서 어떤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셔터 스피드가 나온다는 거를 안 보고 아무 생각 없이 찍었다는 거는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 또 장소인 만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리개는 뭐라 그랬어요? 조리개 역할은 빛이 들어오는 양을 조정하지만 우리는 앞으로 조리개를 무조건 뭐로 생각한다? 심도라고. 그러면 심도를 위해서 조리개를 어둡지만 조리개를 조여야 될 상황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생겨요? 셔터 스피드가 느려져요. 느려지면 뭐가 생겨요? 흔들리면 어떻게 돼요? 구속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흔들림을 없는 사진을 만들기 위해서는 뭘로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ISO로 셔터 스피드를 확보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간략하게 저번 시간까지 말씀드렸고 약간 이제 사진적인 얘기가 자꾸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움직이는 물체는 두 가지 방식으로 사진을 찍을 수가 있어요. 셔터 스피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움직이는 물체는 움직임을 표현을 하거나 그리고 움직임을 어떻게 해요? 정지시키거나. 움직임을 표현하려면 셔터 스피드가 빨라야 됩니까? 느려야 됩니까? 느려야 돼요. 그리고 움직임을 정지시키려면 셔터 스피드가 빨라야 돼요. 기본적으로 의미 있는 사진이긴 한데 제가 예전 삼호공지 클럽 첫 번째 출사 때 찍은 사진입니다. 움직이는 피사체는 두 가지 모드로 찍을 수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피사체를 정지시키거나 움직이는 동감을 표현할 수 있다고 했어요. 여기서 주 피사체가 누굽니까? 그렇죠? 자전거 탄 사람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이에요? 자전거 탄 사람이에요? 자전거 탄 사람이죠. 그렇지만 굉장히 짧은 순간이지만 구도 얘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항상 사진을 찍고 구도를 잡을 때는 특히 이제 사람이 들어간 사진이 있어요. 이게 풍경이든 인물이든. 항상 사람이 들어간 사진은 사람이 시선 방향을 앞으로 터줍니다. 지금 진행 방향이 어디 있어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어느 쪽이 여기 더 많습니까? 이쪽이 더 많죠. 그렇죠? 반대로 요 사진인데 이만큼에서 뒷배경이 이렇게 더 나왔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불안해 보이죠? 자전거 가다가 벽에다 부딪힐 것 같죠? 그렇죠? 그 사람이 걸어간다. 그러면 어떻게 찍어야 돼요? 걸어가는 쪽
앞쪽을 터줍니다. 어느 정도 앞쪽을 터줘야 돼요? 3분의 1 지점에다. 나중에 구도에 가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말씀드린 게 다예요. 항상 3분할 구도라고 우리가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사진을 세로축, 가로축으로 선을 2개씩 그으면 미달이 안 돼. 선이 몇 개가 생겨요? 수평선이 2개가 생기고 수직선이 2개가 생기고 교점이 4개가 생깁니다. 주 피사체를 어디다 둬요? 주 피사체는 3분할 선 또는 교차점에다 두면 됩니다. 교차점에다 두면 돼요. 자, 그래서 구도 얘기 잠깐 드리지만 제가 아까 뭐라 했습니까? 자전거를 탄 사람이니까 자전거 바퀴가 잘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전거 바퀴가 잘리면 굉장히 답답해 보입니다. 자, 이 사진은 셔터 스피드가 빠른 사진입니까? 느린 사진입니까? 느린 사진이에요. 어느 정도 늦어야 이게 찍히느냐도 경험에 의해서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이 사진을 찍을 때 그때 저 안재선 군이 있었었는데 그때 혹시 셔터 스피드가 기억이 나요? 거의 한 스톱 오차는 인정해 준다고 했습니다. 20분의 1초였습니다. 20분의 1초로 이런 사진을 뭐라 그럽니까? 이런 류의 사진을 패닝샷. 뭐 자세하게 어떻게 찍는지는 뭐 나중에 설명드리고 다 사진만 봐도 아시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움직이는 피사체는 정지시키거나 어때요? 동감을 표현하면 됩니다. 그 중간은 뭐예요? 잘못 찍은 사진. 이상하게 찍어놓고 작가의 의도라고 우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랬습니다. 확실히 정지를 시키려면 정지를 시키고 동감을 주려면 확실히 주고. 예를 들어서 사람이 직각방향으로 이렇게 걸어가고 있어요. 걸어가는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는 적어도 몇 초의 셔터 스피드가 필요합니까? 적어도 60분의 1초. 뜀박질을 한다. 그럼 적어도 몇 초? 200분의 1초, 250분의 1초 정도. 그리고 KTX 혹시 타고 계신 분 있으면 모르겠지만 KTX 타고 가다가 옆에 지나가는 첫길을 제대로 잡으려면 어느 정도가 돼야 돼요? 한 2000분의 1초? 1000분의 1초까지는 되긴 합니다. 어쨌든 이게 뭐예요? 경험상 축적된 지식이에요. 그게 제가 아까 첫 번째 말한 사진적 기술을 바탕으로 한 경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 듣고 이해가 안 가시는 경우는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적용을 하고 경험을 써야 되는데 여기서 딱 나가면 몸도 마음도 가볍게 머리도 다시 퍼밋이라고 나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렇고 초점이 심도라고 말씀드리고 오늘의 주제가 뭐예요? 자, 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오늘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점에 대해서 한마디만 기술적인 부분 한마디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반샤타를 누르는 순간에 초점이 잘 맞으면 어떻게 되죠? 삐빅 소리가 나면서 청색, 파란색, 녹색이죠. 녹색 물이 들어오면서 초점이 잘 맞았다는 표시를 해줍니다. 이게 일반적인 AF 바디에서 그런 초점 모드를 뭐라 그럽니까? 무슨 모드라 그래요? 완샷 모드. 완샷 모드. 지금 제가 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초점 모드. 그거를 일본식 표현이긴 한데 뭐라 그럽니까? 측거라 그래요. 측정을 하는데 뭘 측정을 해요? 거리. 그렇죠? 그리고 오늘 할 거는 뭐예요? 측광. 빛의 양을 측정한다고 해서 노출은 측광이라고 그러고 초점을 어떻게 잡느냐를 뭐라 그래요? 측거라 그래요. 자, 350D 바디의 예를 들면 350D에는 측광 모드가 몇 가지가 있어요? 3가지가 있어요.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원샷 모드. 원샷 모드는 어떻게 해요? 소주를 따르면 단숨에 마시는 모드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반샷타를 잡았을 때 그 순간에 반샷타를 잡는 순간에 전문용어로 뭐라 합니까? 초점이 어떻게 돼요? 고정이 걸려요. 그걸 뭐라 합니까? 포커스락. 반샷타가 잡히는 순간에 포커스락이 딱 걸려요. 그리고 원샷타를 온샷타를 눌렀을 때 셔터가 릴리즈가 됐을 때 거기에 맞는 초점 거리 그대로 찍힌다는 뜻이고. 그리고 또 무슨 모드가 있어요? AI 서브 모드가 있고 또 하나 뭐 있습니까? AI 포커스. 그렇죠? 자, AI는 인공지능이라는 뜻이고 서버라는 게 뭐냐면 이게 공학 용어입니다. 서버는 어떤 값 중에 출력물이 다시 입력으로 들어가서 내부에서 재조정을 하는 단계를 그런 과정을 서버라고 그래요. 뭐냐면은 자, 저 앞에서 강아지가 앞으로 막 뛰어오고 있어요. 죽어라고 뛰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완샷 모드로 강아지를 찍는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망원 렌즈라서 배경을 흐리기 위해서 조리개를 2.8에다 넣고 200mm로 최대한 땡겨 놓고 있었어요. 강아지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저쪽 방향에서 나를 보고. 그리고 반셔터를 누른 다음에 셔터를 눌렀어요. 나중에 사진이 어떻게 나와요? 강아지가 어떻게 돼 있어요? 흐려져 있어요. 왜 흐려진 거예요? 분명히 초점을 잡았는데 반셔터를 잡고 셔터를 릴리즈하는 순간에 강아지가 어디까지 와 있어요? 앞쪽까지 와 있어요. 그리고 완샷 모드는 움직이는 피사체를 찍기에 적합합니까? 안 적합합니까? 안 적합해요. 안 적합해요. 그럴 때는 어떤 모드를 씁니까? AI 서버. AI 서버는 보통 이제 카메라마다 틀린데 동체 예측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바디들. 무슨 말이에요? 지금 저쪽 피사체가 오면은 오는 속도만큼 미리 알아서 초점을 맞춰줘요. 초점을 맞춰줘요. 그래서 축구 선수들 막 뛰어다니는 모델을 찍을 때는 완샷 모드로 찍으면 거리에 따라 좀 틀어지긴 했지만 뭐가 문제가 생겨요? 심도가 얕아져서 내가 찍고자 하는 주 피사체가 뭘 벗어납니까? 전문용어로 피사계의 심도를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쓰는 모드가 뭐다? AI 서버. 그리고 예전 캐논 바디에는 없었는데 AI 포커스라고 나와 있는 모드가 있어요. 그거 혹시 써보신 분 계세요? AI 서버가 AI 포커스는 AI 서버랑 똑같은데 정지에 있다가 움직이는 피사체에 적합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메뉴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네, 써보진 않았습니다, 저도. 예를 들어서 이번에 쇼트트랙 같이 정지에 있다가 움직이는 피사체에 적합하다고 하는데 어쨌든 AI 서버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때문에 내 측과 거리된 반샷터로 잡힌 초점거리에서 수평으로 움직이면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이 사진은 완샷 모드로 그냥 찍었습니다. 연속 촬영을 했습니다. 디지털 사진이 왜 좋습니까? 이거 찍는 날 일기가를 몇 번을 채웠다 지웠죠? 한 3장 건졌습니다. 3장. 남들이 보면 잘 찍었다 그러는데 한 1500장 정도 날리고 몇 장 건졌습니다. 자, 그렇고 그 측거 모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기본적으로는 뭐예요?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드는 완샷 모드입니다. 이제 오늘 메인 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쓰는 모든 종류의 카메라는 아주 특별한 경우는 빼고는 바디 안에 노출계가 내장이 되어 있어요. 노출계가. 그렇죠? 그 노출계가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고 어떤 방식에 의해서 노출을 측정을 하고 실제로 우리가 쓰는 조리개 우선 모드나 측각 모드나 기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조금 이제 심도 깊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메라 안에는 노출계가 내장이 되어 있다 그랬는데 노출계가 대부분의 자동화된 바디에서는 노출계가 없는 카메라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중형 기종이라든지 아주 오래된 기종에서는 노출계가 없는 카메라들이 있는데 어쨌든 요즘 나오는 모든 카메라들은 바디 안에 뭐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노출계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노출계는 크게 나눠서 카메라 안에 있는 놈도 있고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쓰는 단체 노출계라고 하는데 노출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는 카메라 안에 있는 내장 노출계를 쓰는데 노출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빛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입사식이 있고 반사식이 있습니다. 입사식은 뭐냐면은 들어오는 입사가 뭐야? 빛을 들입자를 쓰는 거죠. 들어오는 빛을 받아들여서 직접 재는 방법이고 반사식은 뭐예요? 지금 이게 카메라 내장 방식이 아닌 손으로 들고 다니는 단체 노출계입니다. 지금 여기 반구형으로 탁구공 반자론 같이 생긴 게 수광구예요. 여기서 빛을 받아들이는데 이 노출계는 입사식과 반사식이 다 지원이 되는 노출계입니다. 어쨌든 입사식으로 촬영을 한다면 들어오는 빛을 어떻게 측정을 해요? 여러분 많이 보셨죠? 음주 측정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앞에서 누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굴에 어디 사진을 찍으러 가는데 이거 들이댔다고 습관적으로 불면 안 돼요. 뭔가 들어오는 빛을 어떻게 해요? 들어오는 빛을 측정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뒤에 피사체가 흑인인지 백인인지 황인종인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안 중요해요. 왜? 들어오는 빛만 갖고 찍으면 되니까. 근데 우리가 쓰는 바디 안에 내장되어 있는 노출계는 무슨 식이에요?
반사식이에요. 반사식은 뭐냐면 피사체에 반사된 빛을 바탕으로 노출을 측정을 합니다. 노출을 측정을 해요. 자,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체는 반사율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 반사율이 뭡니까? 빛이 왔을 때 얼마만큼 반사를 하느냐. 즉, 흰색은 어때요? 빛을 많이 반사를 하고, 검정색은 어때요? 빛을 흡수까지는 아니고 어때요? 적게 반사를 합니다. 반사율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아주 흰색, 오리지널 순백색의 흰색, 요 정도급 될 겁니다. 이게 코닥에서 나온 그래픽카드인데 생긴 거와는 달리 굉장히 비싸요. 우리 2,000원 정도 하지 않습니까? 2,000원 이게 나중에 편집을 뭐 필요한 말을 한마디 하자면 이거를 만들어 놓고 얼마를 받아요? 2,000원을 받아먹어. 근데 이거를 왜 2,000원 주고 사서 갖고 다닙니까? 이따 말씀드려요. 그래픽카드 요쪽 면 때문에 갖고 다니긴 하는데 요쪽 흰면은 한 92, 3% 정도의 반사율을 갖는다 그래요. 이쪽 흰면. 그리고 이쪽에 원래는 반사가 없는 것을 위쪽에 이 정도 검정색은 한 5%, 8% 정도의 반사율을 갖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피사계에서 보는 반사율이 제일 그러니까 반사율이 높다 그랬죠. 제일 높은 놈 그리고 제일 지구 놈의 차이를 드렸어요. 미리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자, 카메라 관점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이시기에 오른쪽에 보이는 게 흰색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이기에 왼쪽으로 보이는 게 뭡니까? 검정색이에요. 근데 가까이서 잘 들여다보면 흰색이 종이 결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사물이 갖고 있는 이 겉에 생김새는 뭐라 그래요? 디테일입니다. 디테일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그죠? 오른쪽 검정색도 가만히 보면 나름대로 디테일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종이가 됐든 플라스틱이 됐든. 즉 여러분들이 보이는 오른쪽이 디테일이 있는 무슨 색이에요? 흰색. 여러분이 보시기 왼쪽 검정색이 뭐예요? 디테일이 있는 검정색이에요. 자, 디테일이 있는 흰색에서 디테일이 있는 검정색까지가 노출 단계로 몇 스톱 차이가 납니까? 5스톱 차이가 납니다. 5스톱. 의외로 생각보다 나중에 이제 노출에 대한 이해를 하시면은 뭐 이해가 다 가시겠지만 의외로 단계가 좁아요. 지금 우리가 카메라로, 필름 카메라도 거의 비슷합니다. 어떤 피사체를 찍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노출 단계가 몇 단계예요? 5단계 안에서 우리가 사진을 찍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자, 일반적으로 카메라 안에 노출계를 그냥 서술식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기 여름이 한낮에 해변가를 갔어요. 해변가를 딱 갔더니 사진을 찍으려고 반샷타를 딱 눌렀더니 빛이 들어오고 내장되어 있는 노출계가 어떤 노출계가 반사식 노출계가 측정을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늘이 햇빛이 너무 어때요? 너무 세고 너무 밝어. 노출계가 생각을 하기에 너무 밝어. 너무 밝으니까 어떻게 찍어야 돼요? 밝은 만큼 어둡게 찍으려고 합니다. 또 어두운 데를 갔어요. 여기는 왜 이렇게 어둡지? 어두운 만큼 어때요? 밝게 찍으려고 해요. 카메라에 내장되어 있는 반사식 노출계는 어떠려고 그래요? 항상 중간 정도 밝기로 사진을 찍으려고 해요. 중간의 밝기로. 그 세팅이 되어 있는 중간의 밝기가 뭡니까? 반사율이 몇 프로예요? 18%. 왜 반사율이 18%냐? 어감도 별로 안 좋지만 20% 정도. 그치? 왜 그게 생기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사체를 일일이 다 측정을 하진 않았겠지만 반사율을 평균치를 내면 50%가 아니라 몇 프로예요? 몇 프로? 18%예요. 그게 어떤 색이에요? 회색이 아니에요. 자, 중요한 건 그레이 카드로 노출을 찍을 때 왜 그레이 카드를 씁니까? 왜 무채색을 써요? 한번 만들어 놓으면 색상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레이 카드를 쓰는 거지. 순 빨간색, 순 초록색, 순 파란색은 그레이 카드와 똑같은 18%의 반사율을 갖습니다. 즉 18%의 회색이라서 이거 쓰는 게 아니라 뭐예요? 반사율은 18%, 그러니까 18%의 반사율을 갖는 거는 지금은 이해를 안 하시도 상관없는데 그레이 카드 대용이 된다 안 된다? 됩니다. 근데 회색을 굳이 쓰는 이유는 때가 좀 타거나 뭐가 돼도 색상 변화가 없기 때문에 반사율이 차이가 크게 안 변하기 때문에 회색을 쓰는 거지.
18% 회색이기 때문에 이거 쓰는 건 아니에요. 자, 그렇고 지금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두우면 어두운 만큼 밝게 찍으려고 그러고 밝으면 밝은 만큼 어둡게 찍으려고 그러는데, 그럼 뭐보다 밝고 뭐보다 어둡냐? 그 기준이 뭐예요? 18% 반사율. 근데 우리는 항상 눈으로 컬러잖아요. 우리는 컬러로 보기 때문에 이 18%하고 제 얼굴하고 매치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정상적인 이런 게 뭐예요? 화장을 안 하고 술을 안 먹었다는 뜻입니다. 정상적인 동양인 남자의 얼굴은 몇 퍼센트의 반사율을 가져요? 18%하고 어때요? 근접해요. 지금 뭐가 됐든지 간에 통영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카메라가 보기에 평균 반사율이 요 18% 그레이 카드보다 밝으면 어떻게 해요? 어둡게 찍고, 얼마만큼? 이것보다 밝은 만큼 어둡게 찍으려고 그러고, 또 반대로 지금 이제 밝은 경우가 있었고, 그리고 피사체의 반사율이 28% 그레이랑 똑같아요. 거의 비슷해요. 그럼 어떻게 찍을까요? 그냥 찍어요. 그리고 또 반대로 검정색이에요. 검정색을 지금 제가 찍는다는 의미는 화면 프레임에 꽉 채워서 찍는다는 의미입니다. 검정색을 찍으면 반사탄 누르면 어떻게 찍어요? 어두워요. 얼마만큼 어두워요? 그레이 카드에서 이 노출 차이만큼. 그렇죠? 그리고 어두우니까 어떻게 찍어요? 어두운 만큼 밝게 찍어요. 입사식 반사식은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 즉 정확한 노출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갖고 다니는 바디로 피사체의 반사율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돼.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돼. 자, 그리고 입사식은 피사체의 반사율을 고려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들어오는 빛의 절대치를 가지고 노출을 재기 때문에 입사식으로 노출을 재면 피사체의 반사율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얼굴을 꽉 채워서 크로즈업 사진 찍는데, 남자 사진은 그냥 찍어도 거의 적정 노출이 나옵니다. 보는 거랑 똑같이. 근데 신부 화장, 여자가 일생에 태어나서 할 수 있는 가장 두터운 파운데이션이 뭐예요? 신부 화장. 신부 변장 수준으로 화장 딱 했단 말이에요. 잘못하다가 긁지도 못해요. 그쵸? 잘못 삐쳐내면 어떻게 해요? 고속도로가 있어서 확 생긴단 말이에요. 확 파요. 그러면 이 파인 데랑 안 파인 데랑 노출체가 몇 스톱이 나요? 심하면 2스톱. 2스톱이면 여기서 요거보다 조금 더 어두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찍어야 돼요? 그러니까 신부 화장, 신부 변장 수준을 한 여성의 얼굴하고 일반적인 남자 얼굴을 찍으면 노출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입사식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반사식에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노출에 대한 뭐가 필요해요? 보정. 노출을 더 주든지 덜 주든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백인이 한 사람이 있고 황인종이 있고 흑인이 딱 있었어요. 그래서 딱 베낀다 그러면 이상하니까 얼굴만 찍는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얼굴만 찍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카메라 노출계의 관점에서 보면 사진이 어떻게 찍힐까요? 백인종을 딱 얼굴을 봤어요. 백인종은 그레이 카드보다 반사율이 어때요? 높아요. 반사율이 높으니까 어떻게 찍어요? 반사율이 높은 만큼 어떻게? 어둡게 찍어요. 그리고 황인종은 거의 여기 흰색이었고, 황인종은 18% 그레이 카드 반사율만큼 되니까 어때요? 그냥 찍어요. 그리고 흑인종을 찍으면 이렇게 새까맣지 않겠지만, 흑인종을 찍으면 어두운 만큼 어떻게 찍어요? 밝게 찍어요. 제가 예전에 그 코엑스에서 그 웨덱스 코리아라고 거기 촬영을 한번 맡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우연치 않게도 제가 그날 가서 찍은 가장 첫 번째 컷이 뭐냐면, 미수 곽 아가씨가 우리나라 와서 부스에 앉아있는 거였어요. 자, 그 사진을 그냥 찍었습니다. 그냥 찍고, 그때는 노출기를 갖고 가서 입사식을 그냥 찍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날을 바로 맡겼어요. 그날 사진을 바로 줘야 되기 때문에, 썸네일을 줘야 되기 때문에 바로 맡겼는데, 바로 맡기고 제가 이제 앞에서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이 딱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동 노출을, 인화할 때 자동 노출을 마치는 단계에서 이게 어떻게 하나, 이 아가씨 얼굴이 찍히긴 어떻게 찍혔어요? 입사식으로 찍었으니까 흑인만큼 딱 찍혔어요. 근데 자동으로 뽑으니까 얼굴이 어떻게 나와요? 그 사진기사 입장에서 보면 그냥 아무 보정을 안 하고 뽑으니까 어떻게 나와요? 얼굴이 시커멓게 나왔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깜짝 놀라서 플러스를 보정을 했어요. 플러스 보정을 하는 만큼 어떻게 돼요? 웨딩드레스는 어떻게 돼요? 하얗게 날아가서 4-5장을 뽑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난처해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난처하나 이렇게 봤더니 첫 번째 그 사진을 계속 뽑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뭐라 그러냐면, 그거 원래 흑인인데요? 그랬더니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어때요? 흑인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흑인인 것만큼 같은 밝기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노출 보정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노출 보정이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원래
원래 밝기 그대로 있는 색깔 그대로 찍기 위한 거였어요.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거하고 연계가 되지만 괜히 색감을 쥐어짜고 이상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보다 제일 어려운 게 뭐라 그랬어요? 피사체를 원래 있는 그대로 찍는 게 제일 어렵다고 했어요. 그래서 원래 있는 그대로 잘 찍는 사람은 뭐 분위기 있는 사진이건 뭐든 간에 충분히 원하는 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출 보정이 필요한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있는 그대로 찍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우리는 주로 이제 어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반사식 노출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자, 반사식 노출기에서 노출 측정의 기준점이 어디예요? 반사율이 몇 프로다? 18%다. 자, 반사율이 18%인 회색이 아니라 그랬어요? 즉, 반사율, 굳이 색깔이 회색이 아니어도 돼요. 순도가 높은, 채도가 높은 빨간색, 녹색, 파란색은 반사율이 몇 %예요? 18%랑 똑같아요. 그리고 항상 외워두실 건 뭐예요? 사람의 동양인의 얼굴, 표준 남자 얼굴은 반사율이 이거랑 비슷해요. 저랑 이거랑 보면 이게 더 어두워 보이죠? 실제로 근데 잠깐 여러분이 눈을 어떻게 해요? 흑백 처리를 하시면 거의 비슷해 보입니다. 반사율이 비슷하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몇 가지 실제로 예를 들어서 응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그 암호 카메라로나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제일 첫 번째 장은 18% 그레이 카드를 촬영을 할 거예요. 어떻게 촬영을 해요? 화면에 꽉 채워서 풀프레임으로 이걸 촬영을 합니다. 그러면 뭐 지금 노출 값이나 뭐 이런 거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냥 어떤 모드에서 찍어요? 조리개 우선 모드에서. 자, 조리개 우선 모드는 뭡니까? 셔터 스피드를 누가 세팅을 해요? 작가의 정의가 뭐라고 했습니까? 작가는 사진 찍는 사람이 작가예요. 자, 작가가 셔터 스피드를 다시 조리개를 세팅을 하면 셔터 스피드는 누가 맞춰줘요? 바디가 뭐에 의해서? 노출기에 의해서 적정 노출로 지 남대로 생각한, 남대로 뭐예요? 18% 반사, 18% 반사율 기준으로 노출을 잡아준다고 했습니다. 자, AB 모드에서 제일 첫 장을 뭐 찍어요? 18% 그레이 카드를 찍을 겁니다. 그러면 카메라 관점에서 보면 어때요? 반사율이 딱 적당하니까 어때요? 그대로 찍을 거예요. 무슨 색을 찍혀요? 회색. 그 다음에 뭘 찍어요? 이제 흰색을 찍을 겁니다. 흰색을 화면에 가득 채워서 흰색을 딱 찍었어요. 자, 그러면 카메라가 보기엔 어때요? 뭐가 이렇게 밝으니까 어떻게, 밝은 만큼 어떻게 찍어요? 어둡게. 밝은 만큼 지금 제가 아까 검정색에서 흰색이 몇 스톱이라고 했어요? 5스톱. 자, 그레이에서 흰색은 몇 스톱? 2스톱. 즉, 그레이 레벨은 5단계 중에 맨 가운데가 18% 그레이 바뀌고, 위에 2스톱이 뭐예요? 좀 이따 표로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레이 카드하고 흰색은 몇 스톱 차이가 나요? 2스톱 차이가 나요. 자, 흰색을 화면 안에 가득 채워갖고 찍으면 무슨 색이 나옵니까? 무슨 색이 나와요? 회색. 그렇죠? 되나 안 되나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약간 의문의 눈길로 저를 바라보는 분이 몇 분 계신데, 자, 이번에 거꾸로 검정색을 찍었어요. 검정색을 찍으면 카메라가 보기엔 어때요? 왜 이렇게 어두워? 어두운 만큼 얼마만큼 어두워요? 요거랑 요거는 몇 스톱? 2스톱. 2스톱만큼 어둡습니다. 얼마만큼 더 밝게 찍어요? 2스톱만큼. 그럼 또 뭐가 찍혀요? 회색이 찍혀요. 요거 세 가지 가지고 어떻게 나오나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근 몇 개월 동안에 거의 사용감이 없는 정정수근의 카메라를 가지고. 자, 제일 첫 번째로 뭘 찍는다고 그랬습니까? 지금 뭐 디테일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아이리스는 그냥 800으로 두겠습니다. 800으로 두고, 조리개 우선 모드에서 조리개는 1.8이 나왔네요. 이걸 찍으라 그러면 그냥 이렇게 찍으면 초점이 안 맞는다고 이거 30분 동안 관시통을 누르고 계신 분이 있는데, 일단 어떻게 찍어요? 네, 맨 모드로 찍는 거예요. 초점이 중요합니까? 여기서? 안 중요합니다. 그렇죠? 즉, 나중에 찍고 할 때 뭐 액세서리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초점을 잡을 때 어떤 면이 있어야 초점을 잘 잡아요? 컨트라스트가 강한 경계면이 있어야 초점을 잘 잡습니다. 흰색 바탕이나 검정색 바탕은 초점을 못 잡아요. 그렇죠? 자, 이거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김치. 자, 찍었습니다. 손가락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찍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색이에요? 지금 18%.
안 보여요? 안 보이면 그냥 회색이라고 그냥 알고 계세요. 자, 회색이 시켰습니다. 자, 세 가지만 비교를 했을 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색을 찍어요? 흰색을 찍겠습니다. 자, 흰색을 찍어서 무슨 색이에요? 회색이에요. 그쵸? 색깔이 어떻게 해요? 똑같이 나왔어요. 그래픽카드는 어때요? 똑같아요. 그쵸?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보지 마시죠. 제가 지금 무슨 매직쇼를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어요. 그냥 사진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무슨 색을 찍어요? 검정색을 찍겠습니다. 검정색을 찍는데 셔터 스피드가 어떻게 됐어요? 느려졌죠. 얼마만큼 느려졌어요? 얘가 어두운 만큼. 세 개를 찍었는데 밝기가 어때요? 세 개가 다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한번 세 가지를 찍어보시고 표를 잠깐 그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반사식 노출계를 활용을 해서 바디의 어떤 모드? AV 모드에서 세 가지 피사체를 찍었어요. 하나가 무슨 색? 흰색. 하나가 무슨 색? 회색. 하나가 검정색. AV 모드에서 조리개 값이 어떻든지 간에 세 개를 다 찍었더니 결과물이 어떻게 나왔어요? 얘는 흰색이라고 그러고 얘는 회색을 그리기 힘드니까 이렇게 검정색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의 종이를 찍었는데 결과물이 세 개가 다 어때요? 똑같아요. 어떤 색으로 똑같아요? 회색. 예전에 이제 어린 학생들을 기준으로 여기 나와 있네요. 어린 학생들을 기준으로 이거 숙제를 내준 적이 있어요. 전화가 왔어요. 카메라가 고장이 났다. 그죠? 세 가지가 어떻게 돼요? 다 분명히 흰색을 찍으면 상식적으로 어때요? 흰색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회색을 찍으면 어떻게 해요? 회색이 나와야 됩니다. 검정색이 지금 검정색이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다 똑같은 회색으로 나왔어요. 회색으로. 자, 그래서 왜 저렇게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정리 다시 합니다. 카메라 안에 내장되어 있는 반사실 노출계에는 뭐를 기준으로 노출을 잡는다? 18%의 반소율을 갖는 피사체를 중심으로 노출을 잡는다 그랬어요. 이거보다 밝으면 어떻게 해요? 이거보다 밝으면 어떤 피사체인지는 모르겠는데 반사탑 들이댔는데 이거보다 한 스톱이 밝았어요. 그러면 찍힐 때 어떻게 찍어요? 밝은 만큼 어둡게. 자, AV 모드에서 밝은 만큼 어둡게 찍는다는 뜻을 셔터 스피드 관점으로 바꾸면 셔터 스피드가 어떻게 됩니까? 밝은 만큼 어둡게 찍는다는 거는 원래 거보다 노출을 어떻게 돼야 돼요? 더 적게 주는 거죠. 그럼 셔터 스피드는 어떻게 돼야 돼요? 더 빨라집니다. 그리고 어두운 피사체를 찍을 때는 어두운 만큼 어떻게 찍어요? 더 밝게 찍었어요. 아까 제가 여기서 검정색을 찍을 때 셔터 스피드가 어떻게 됐어요? 더 밝게 찍어야 되니까 어때요? 철컥컥 떨어졌어요. 자, 그래서 노출계의 원리를 알았으니까 지금부터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피사체를 있는 그대로 찍을 수 있어야 돼. 있는 그대로 찍을 수 있어야 돼. 제가 홍길동전 얘기를 여러분들 말씀드렸나요? 저희 고등학교 때 그 고문 과정에는 홍길동전이 들어있어요. 홍길동전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금도 있나요? 가장 최근에 고등학교 졸업하신 분이? 네. 있어요, 지금도? 길동이 점점 자라 팔쓰담에 총명함이 가했나요? 하늘을 나르면 열을 통하니 막 나오면서 제일 중요한 화두가 뭐예요? 홍길동전에 뭘 못해요? 길동이가 아버지를 못 부르고 형이라고 못 부른다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빠가 그랬다가 쫓겨났단 말이에요. 응? 왜 욕을 하냐고. 그렇죠? 자, 아버지를 못 부르고 형이라고 못 불러요. 그렇죠? 그렇다고 브라더가 부르면 호적에서 퍼버린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나가고 뭘 차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카메라 관점에서 보면 흰색으로 못 찍고, 그렇죠? 검정색을 못 찍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출발을 해야 돼요. 출발. 그렇죠? 출발을 안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왼쪽 뭐가 있어요? 노출 보정. 카메라가 알아서 노출을 잡지만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네가 알아서 잡지만 정확해요, 안 정확해요? 정확한 겁니다. 왜? 자기 나름대로의 소신이 있어요. 항상 똑같잖아요. 그렇죠? 끈기를 가진 소신이 있습니다. 그럼 대신에 내가 항상 이렇게 찍히기 때문에 어떻게 찍으면 돼요? 노출을 보정을 해주면 돼요. 특히 여기 오늘 그 온리당 당원분들이 몇 분 계신데 보정을 안 하실 분들은 적정 노출을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몇 배를 더 정확하게 찍어야 돼요.
일단 반사의 표를 갖고 제가 찍은 사진을 가지고 예의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냥 카메라가 지시한 대로 찍었다가 어떻게 나와요? 보통 인물이 어떻게 나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물 사진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뭡니까? 어둡게 나와. 아니 모델이 못생긴 거지. 인물 사진의 기본 뭐 80%는 뭘 먹고 한다 그랬어요? 모델의 미모부터. 이쁜 여자 막 그냥 갖다 찍어놓으면 어때요? 거의 추천 막 쭈쭈. 노출 잘 맞고 구도 딱 좋은데 얼굴이 약간 인생 역경이 좀 생겼다면 어떻게 돼요? 아무도. 중요한 겁니다. 자, 어쨌든 왜? 인물을 찍으니까 인물을 이쁘게 찍어요. 어쨌든 그게 다 충족이 된 다음에 일반적으로 인물을 찍으면 인물이 오버가 돼서 나올까요? 언더가 돼서 나올까요? 대부분의 경우 인물이 언더가 돼서 나와요. 몇 스톱? 적어도 마이너스 반 스톱에서 한 스톱 정도가 언더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인물 사진을 보정을 할 때 습관적으로 포토샵에서 레벨이나 컵을 갖고 사진을 자꾸 밝게 키운 적이 있다 생각하시는 분 뭘 잘못한 거예요? 인물 사진의 노출이 가장 기본이 노출이 안 되는 거예요. 즉, 왜 포토샵에서 밝게 해야 되라고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찍을 때 어떻게 찍으라고 했습니까? 찍을 때 잘 찍어 놓고 그래도 잘못될 경우는 보정을 하는 거지 찍을 때 잘못 찍어 놓고 포토샵에서 항상 승부를 걸려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그리고 왜 안 됩니까? 제가 뭐라 그래서? 저 없는 데서 한번 상관없어요. 그게 뭡니까? 자, 찍어 놓고서 포토샵에서 손을 대면 될수록 사진에 뭐가 손상이 된다고 했어요? 개조. 그렇죠? 개조는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눈으로 그게 보여야 돼요. 그게 안 보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 눈에는 멀쩡하거든. 그러니까 마음 놓고 뒤에는 항상 사진을 셔터 누르면서 항상 마음 한 구석이 든든해요. 뭐가 있으니까? 포토샵? CS도 아니고 여기 뭐가 나왔어요? CS2까지 나왔어요. 3만 나오면 내 사진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막 이런 부품을 가지면서 뭘 믿어요? 포토샵만 믿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사진은 자 그나마 보정이라도 해. 어떤 사람은 그러면 약간 언더가 돼도 어때요? 올리면 되잖아. 근데 보정을 안 하고 항상 리사이즈 원리를 올리려면 어떻게 해요? 찍을 때 더 잘 찍어야 돼. 이따가 예제 사진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정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자 반사율이 18%다. 그러면 보정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찍으면 돼요. 그냥 찍으면 되고 자 투스톱이 반사율이 높은 뭐였어요? 노출치가 높은 흰색 중이었어요. 자 흰색 중이 지금 아까 뭐로 찍혔어요? 회색으로 찍혔어요. 정확히 흰색입니다. 여러분들 카메라 갖고 오신 분이 이따 쉬는 시간에 그 그레이 카드라든지 이걸 빌려갖고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몇 가지 팁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 호구형 얘기를 하다 여기까지 넘어가는데 자 아버지라고 부르려면 어떻게 돼요? 뭐를 해주면 돼요? 노출을 보정을 해주면 돼요. 자 흰색으로 찍으려고 하면 몇 스톱을 보정을 해줍니까? 2스톱.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요즘에는 보면 그 인터넷에 물건을 올리거나 투잡으로 그런 걸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뭐랍니까? 흰 배경지를 딱 놓고서 본 거는 많아. 흰 배경지 딱 사다 놓고 조명도 한 다음에 어떻게 찍어 사진을 잘 찍어서 올리려고 그래요. 자, 흰 배경지에다가 요만한 먹거리를 하나 놓고 사진을 딱 찍었어요. 자, 그러면 흰색 배경지가 어떻게 찍혀요? 무슨 색? 회색. 얼마만큼 회색으로 찍혀요? 이만큼 회색으로 찍혀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찍혔으니까 어떻게 해요? 당연히 우리한테 뭐가 있어요? 포토샵이 있으니까 사진을 쫙 밝게 해요. 쫙 밝게 해요. 자, 밝게 하면 원래대로 흰색을 흰색으로 찍으려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플러스 2스톱만큼 보정을 해주고 찍으면 흰색이 흰색으로 나오는 겁니다. 즉 길동이가 출발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노치기의 원리를 그 사람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노치기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이에요. 거꾸로도 마찬가지고 검정색 배경지를 놓고 이만한 흰색 운동화를 딱 찍으려고 해요. 흰색 운동화. 검정색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배경지가 무슨 색으로 나와요? 흰색으로 나와요. 그리고 흰색 운동화가 어떻게 됐어요? 하얗게 날라가고 이게 운동화인지 고무신인지 디테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제가 아까 흰색을 설명드리면서 회색에서 플러스 2스톱이 위치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무슨 색? 흰색인데 무슨 색? 뭐가 있어요? 디테일이 있는 흰색이에요. 디테일이 없는 흰색을 뭐라 그럽니까? 화이트톤. 화이트톤의 정의가 뭐예요? 색상 정보를 갖지 않는 흰색. 색상 정보를 갖지 않는 흰색을 화이트톤이라고 해서 거꾸로 회색에서 마이너스 2스톱이 위치해 있는 검정색이 뭐예요? 디테일이 있는 검정색. 그리고 요거 넘어가는 걸 뭐예요? 디테일이 없는 검정색. 뭐예요? 블랙톤.
근데 화이트홀은 막 얘기하면서 블랙홀은 별로 잘 얘기를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실제로 사진 관점에서 보면 어느 쪽이 더 중요해요? 피사체의 특징을 나타나는데 안부보다는 명부가 중요해요. 그래서 사진을 찍을 때 노출을 적정하게 되든 오버를 하게 되든 뭘 어떻게 찍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까? 노출 같은 경우 화이트홀을 만들지 마라. 화이트홀을 만들지 마라. 화이트홀의 정의가 뭐라고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이제 필기 안 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물어봤을 때 모르면은 자, 화이트홀의 정의가 뭐예요? 색상 정보를 갖지 않는 흰색이에요. 나중에 포토샵 보정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무슨 사진을 찍고 있습니까? 디지털 사진을 찍고 있잖아요. 그럼 사진 찍을 때 마인드를 뭘로 바꿔야 돼요? 디지털. 잠깐 옆으로 빠져서 디지털 카메라 뭐 원리라기까지는 뭐하고 색상 처리 과정에 대해서 과정은 아니고 기본 이론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눈으로 보는 빛은 우리 디지털 관점에서 보면 JPG 파일로 국한을 시켜서 보겠습니다. JPG 8비트 파일로 국한을 시켜보면 JPG 파일이 표시할 수 있는 빛의 밝기가 몇 단계예요? 256단계. 세보진 않았습니다. 원리가 그래요. 256, 지금 제일 어두운 데서부터 제일 밝은 데까지 단계가 몇 단계예요? 256단계. 그 값이 어떻습니까? 제일 어두운 데를 항상 뭘로 표현해요? 숫자로 표현할 때? 0. 자, 우리 무슨 사진 찍는다고 했어요? 디지털 사진을 찍는 사람은 밝기를 보고 어림짐작으로 그 밝기의 숫자 값을 알 수 있어야 돼요. 나중에 포토샵하고 잘 연계가 되면 아무 생각 없이 레벨 슬라이드로 왔다 갔다 하고 커브를 눌렸다 빼는 것보다 이 절대치를 알고 있으면 더 보정도 쉽게 할 수 있어요. 보정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제가 사진을 찍을 때 뭘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확률 게임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죠? 얼굴이 약간 붉은색이 도는 사진이 있었는데 그 사진이 딱 줬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보정을 합니까? 저희가 만들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몇 가지 기능이 있어요. 일단 어떻게 합니까? 일단 한 번씩 다 찔러봐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얼굴색이 제대로 맞았어. 오케이 딱 눌러요. 다음 사진 등장을 딱 했어요. 그럼 처음부터 또 어떻게 해요? 아까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어떻게 처음부터? 하다 보니까 다른 걸 건드려서 되긴 했는데 얼굴색이 좀 틀려. 그럼 어때요? 일단 저장해. 그래서 그날 찍은 화이트 밸런스가 안 맞는 사진 10장이 있었는데 10장을 보정했는데 10장이 얼굴색이 더 어때요? 다 틀려. 그러니까 이게 남한테 보여주기가 쪽팔리니까 어떻게 해요? 뭘 해요? 무슨 신공은 발휘? 흑백 변환 신공은 발휘. 그래서 밑에다 뭐라고 적었을까? 흑백으로 바꿔봤습니다. 분위기가 참 좋네요. 왠지 흑백으로 변환하니 분위기가 더 좋습니다. 딱 해요. 그리고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아까 누가 그랬어요? 한 장만 딱 제일 잘 나온 사진 한 장. 나머지 사진은 뭐 다른 분이 올려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올려요? 서브의 부활을 줄이기 위해서 몇 장만 올려요? 한 장만 딱 올려요. 자, 사진도 확률 게임을 안 하듯이 보정도 어때요? 확률 게임을 하면 안 돼요. 사진을 딱 보고 컬러 밸런스에서 이만큼 빼주고 못 빼주고 레벨에서 이만큼 올려주면 이런 색깔이 나오겠구나라고 해야 돼요. 보정도 똑같습니다. 보정의 원리는 뭐예요? 첫 번째가 빛에 대한 이해, 포토샵에 대한 이해, 기술적인 디지털 사진의 기술적인 이해가 된다면 그 다음에 뭐예요? 경험을 해봐야지. 그래 그 다음에가 뭐예요? 감각이에요. 똑같아요. 즉 감각이 있는 사람은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은 포토샵도 잘합니다. 기능을 잘 다룬다는 뜻이 아니라 뭐예요? 색감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잘 찍는 사람이 포토샵도 잘하고 좋은 결과물을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사진을 찍을 때도 좋은 감각이 있고 보정할 때도 좋은 감각이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아무렇게나 이렇게 슬라이드 바 움직여서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자기 머릿속에 생각한 각도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진 찍을 때도 확률 게임을 안 하면 어때요? 액정을 가리고 딱 5장만 찍으면 돼요. 그냥. 그쵸? 그리고 대개 나오면 됩니다. 포토샵은 어떻게 하면 돼요? 메뉴를 제한을 둬서 클릭수를 3번 이하 그리고 화면을 보고 안 보고 그러면 자기가 얼마만큼 감각을 갖고 했는지 확률 게임을 했는지 딱 압니다. 의외로 사람들이 사진을 할 때는 잘 찍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포토샵에서 확률 게임을 하는지는 모르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색깔을 보는 절대치가 갖고 있는 사람은 오늘 사진을 한 장 잘못된 사진을 보정을 했다가 1년 뒤에 보정을 하더라도요 거의 비슷한 톤으로 보정을 합니다. 자기 물론 스타일이 바뀌어질 수 있는 근데 아까 모르겠어요. 10장을 연달아서 보정함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10장의 사진이 다 틀렸어요. 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디지털 사진에서 빛을 몇 단계로 나눈다고 그랬어요? 256단계로 나누고 제일 어두운 게 뭐예요? 0. 0이 뭐라고 그랬어요? 색상 정보가 있어요? 없어요? 0은? 없는 거예요. 0이 위치하는 데는 실제로 여기가 아니라 이만큼 넘어서 한 스톱씩 더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디지털 카메라가
몇 단계를 표현한다 그랬어요? 노출에 5스톱을 표현한다 그랬는데 요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화이트홀. 요 뒤에는 뭐가 있어요? 여기서 한 스톱 더 가면 블랙홀, 한 스톱 더 가면 화이트홀. 전체 단계로 보면 몇 단계? 7단계. 그러니까 누가 물어봤을 때 7단계, 5단계 저 표현의 차이지만 다 똑같은 말이라는 뜻이죠. 제일 어두운 게 뭐다? 값이 뭐예요? 0. 항상 0이 나오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요? 제일 어둡다. 제일 밝은 게 뭐예요? 255. 255. 그리고 18%의 반사율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사체의 평균치라고 했어. 근데 디지털 사진에서의 평균치는 이 값이 아래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가 있어요? 중간값이 128. 자, 그러면 다시 이 카드를 보면 물론 화이트홀이라고 가정을 하진 않겠지만 어디에 가까워요? 어디에 가까워요? 255에 가깝고 어디에 가까워요? 128에 가깝고 어디에 가까워요? 128 어디에 가까워요? 0에 가까워. 자, 요걸 가지고 오늘 사실 히스토그램에 대한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잠깐 10분 정도 휴식을 취했다가 노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